안녕하십니까. 강남인간과 함께하는 메디스카이랩의 수시 의치한수 입시 설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500명 증원에 따른 2025학년도 의치한수 수시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는 메디스카이랩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윤한울입니다. 주로 이제 수시 학생부 관련해서 뭐 의치한수뿐만 아니라 뭐 IT 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학종 관련된 준비를 같이 학생들과 돕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5월, 6월 되면 이제 거의 수행의 달이죠. 수행 평가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부를 채워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뭐 입시 전형 특징과 함께 이제 1,500명이라고 하는 거대 인원이 의대에서 이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입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의대 커트라인 그리고 이제 뭐 한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커트라인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시, 정시 모집 인원 비교를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뭐 수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점점 이제 수시에 대한 비중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교과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지방대 중심으로 해서 정시에 있는 인원들을 계속 수시 교과 전형으로 계속 채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 중심으로 해서 증원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정시 인원은 줄어들고 수시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비율과는 상관없이 사실 주요 대학의 입시는 좀 별개로 좀 분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카이 또는 의치한수 정도의 어떤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뭐 인위적으로든 아니면 자연적으로든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일단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전년과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뭐 전반적인 추이는 유지가 되고 있다.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학종보다는 한 반수 정도, 절반 정도의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15개 대학, 주요 15개 대학 이상의 그런 학교들은 숙시 학종의 비율이 여전히 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위주 전형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논술 위주 전형이 신설이 되면서 그에 대한 인원을 빼기 위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빠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학종 전형을 개설했을 때 고려대가 사실 이 인원을 모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 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논술이 개설이 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2배수 이상의 차이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서울 상위권 그리고 스카이 또는 의치한수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학종 전형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입시에서 가장 좀 크리티컬하게 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지난 정부 때 나왔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 뭐 불공평한 전형이다, 불공정 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이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보정으로 인해서 학생부의 비율을 상당히 줄이고 정시를 늘리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대입 자료에 대한 어떤 전형 자료가 줄어들면서 자기소개서가 축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2024학년도부터 폐지가 됐고요. 그 외에도 추천서를 폐지한다든지 또는 정시에 40% 이상의 인원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생부가 대대적으로 항목들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년의 어떤 입시 변화를 좀 보면은 2, 3년 같은 경우에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어떤 추진으로 서울 소재 16개 대학들의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선발이 거의 의무화 됐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고 호시탐탐 대학들이 또 이제 수시 비율을 넓히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2, 4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일반고에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점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자사나 특목보다는 일반고를 진학을 함으로써 2, 3학번 그리고 2, 4학번 학생들의 일반고의 어떤 성적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중3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어디 갈까라고 하시는데, 사실 2, 3년과 2, 4년 같은 경우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일반고의 인풋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의 착시 효과 때문에 사실 이 학교, 이 일반고가 되게 입시가 되게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이전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고등학교에 대한 퀄리티가 조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 4년, 뭐 올해 끝난 입시죠. 끝난 입시가 대입 전형 자료의 어떤 공정성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대입 미반영 항목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서라든지 수상이라든지 개인 봉사활동 실적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제외가 됐고요. 특히 이제 자율동아리가 폐지가 되면서 정규동아리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좀 늘어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5학년도 지금 시작하는 입시에서는 일단 추천형 면접이 폐지가 됐고요. 오히려 수능 최저를 신설함으로써 일반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고대가 논술 전형을 재도입을 했고, 또 이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경우에 상당히 입시에 대한 불리함이 증가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서 수능 선택 과목이 관계없이 뭐 자연, 공학, 의학 계열, 그러니까 문과도 이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은 인서울 주요 대학에서 뭐 미적 기하라든지 아니면은 과탐 같은 경우에 가산점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 폐지의 영향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24학년도 입시를 진행하면서 뭐 입학 사정관님들이라든지 입시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면면을 좀 세밀하게 보기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학생부도 축소가 됐고요. 특히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영향이 상당히 좀 컸다. 사실은 이제 중위권 이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학생들이 뭐 비교과나 진로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자기소개서가 있거나 없거나 뭐 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내신으로 갈라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시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자기소개서의 중요도가 중위권 이하는 사실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상위권, 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진짜 0.01 차이로 당락이 이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진로활동에 대한 비교과 내용들이 상당히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이 학생이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력한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디테일이 상당히 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고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사나 특목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1,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착실히 하죠.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로 활동이라든지 또는 비교과에 대한 평가들이 실질적으로 3학년 때 거의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있으면은 그래도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 뭐 학교의 어떤 구조상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 2학년 때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게 기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됐었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특목이나 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부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추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조금 이제 가중치가 커진 항목이 행특입니다. 그래서 행특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인성이나 아니면 리더십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본래 추천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행특을 좀 유심하게 보는 그런 부분에 입시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뭐 2024학년도 입시부터 좀 바뀐 내용들, 좀 달리 적용이 된 내용들이, 자, 이제 서울대가 이제 모집 단위별로 고교의 권장 과목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거 나온 지는 한 2, 3년 됐죠.
그래서 시행계획 때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과목의 몸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 이걸 수강을 하려면은 아예 미적이나 기하를 하나를 버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교들이 시간표를 좀 조정을 해서 미적 기하를 듣는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학과들 특히 이제 확률과 통계가 좀 필수적이다. 핵심 권장 과목으로 등장한 학과가 수리과학부나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이제 수리를 베이스로 하는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 등장을 했고요. 대부분의 이과에서 사실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과 학생들이 이제 미적하고 기하만 하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공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뭐 실험 데이터를 좀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파이썬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과 통계를 배우지 않아서 이런 실험 데이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아마 좀 난감해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집 단위별로 고교 권장 과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좀 잘 선택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가서 권장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서 대입에서 불리함을 이제 경험해야 된다든지 또는 아예 지원 자체를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학과를 갈 것인지를 미리 선정을 하시고 그 선정된 학과에 따라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나 뭐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명과학 또는 확률과 통계, 뭐 미적, 기하 이런 부분들의 과목들, 특히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2가 핵심 권장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시에서 뭐 물원, 화원, 물리와 화학과 같은 이런 기초적인 과목들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생명과 지구과학을 이제 수능에서 많이 선택을 하죠. 고득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기피 현상을 좀 막고자 물리화학을 필수로 선택하게 하는 그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대학 같은 경우 첨단 분야.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물리를 기반으로 학생부를 구축한 학생들이 상당히 좀 유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이 이미 시작되고 나서 룰이 이제 바뀌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희소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첨단학과가 등장을 했고 올해는 이제 의대 정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좀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모집 정원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디테일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유불리가 달리 적용이 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은 상당히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증원들이 좀 일어났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수도권만 하더라도 첨단학과 인원이 817명이 증가를 했죠. 그러면은 이 신설된 이제 817명을 대략적으로 이제 원서 개수로 좀 환산을 한다면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원서를 갖다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사실 이 학과들과 좀 그룹이 겹치는 학과들, 전자전기라든지 이런 학과들은 상당히 좀 커트라인의 하락과 또는 경쟁률의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호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명만 증원이 됐지만 나머지 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좀 증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과 같은 경우에는요, 간호대 인원 증원됐죠. 그 다음에 뭐 의대 인원 증원됐죠. 거기다가 첨단학과 인원 증원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내신이 너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비교과나 이런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만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충분히 입시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곁다리로 이제 앞으로의 입시 변화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본다면은 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입학 전형 사전 예고를 하면서 역시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서울대하고 고대하고 적용을 한 내용이 이제 연세대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고요. 2028학년도부터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입시의 판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설명의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의대 정원 증가가 입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몇몇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냐면은 지금 현재 수능 응시 인원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수시를 이야기하는데 왜 수능 응시 인원을 분석을 하느냐? 주요 이제 최상위권, 특히 의치한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능 최저입니다. 예, 그래서 재수생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고 특히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얼마나 유입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수능 등급 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수능 응시 인원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최근의 추이를 보면은요, 수능 응시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예, 일단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수능 등급이라고 하는 게 상대평가로 측정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율이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졸업생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010학년도 같은 경우에 졸업생의 비율이 19.3%, 접수 인원 대비 19.3%의 어떤 인원이 졸업생이었고 거의 80% 가까운 인원이 재학생이었는데 이게 지금 2024학년도 그러니까 올 수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친 수능 같은 경우에 지금 졸업생들이 3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예, 10% 이상 많이 늘어난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을 좀 많이 안 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응시율은 나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응시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접수 인원에 비해서 응시 인원이 줄어든다. 즉 모집단, 분모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을 산출할 때 동일한 등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분모가 훨씬 크면 클수록 퍼센테이지가 세밀하게 나오겠죠. 좁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백분위가 훨씬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응시 인원이 줄어들면은 동일한 등수라고 할 때 백분위가 상당히 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상당히 많고 교과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뭐 수능을 환불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은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달성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증을 했죠. 이미 30%대를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결과 어땠나요? 예, 그러니까 국어가 만점자 표점이 149점, 수학이 150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분명히 재수생들이 좀 몰릴 거고요. 특히나 의대 증원이 수시만 된 것도 아니고 정시가 거의 300명 이상 증원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정시를 노리고 수많은 재수생들이 많이 좀 덤빌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평에서 나온 등급이 9평 가서는 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본수능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생 유입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그 관심을 기울이시고 본인의 어떤 수능 최저를 달성을 할 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재학생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어드바이스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정시 입결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게 이제 재수생들의 어떤 수능 파워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재수생들이 숫자만 늘어났느냐 아니면은 진짜 최상위권들의 커트라인을 자극을 하면서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합격자의 어떤 비율이 46%에서 38%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N수생계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줄어들거든요. 43%였다가 지금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40.4%. 좀 줄었네? 3% 정도 줄었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3수 이상이요. 9.4%에서 19.3%,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N수생들이 전반적으로 60%에 가까운 어떤 합격자를 배출을 하고 있다. 자, 의대 같은 경우에 의대 정시는 더하죠. 거의 80% 가까운 인원들이 의대 정시에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학생들이 이제 전략을 잡을 때 정시로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상당히 좀 불리한 거죠. 지금 현재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지금 뭐 사실 수능은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뭐 재수를 하면 연애를 알고, 삼수를 하면 인생을 알고, 사수를 하면 출제 경향을 한다. 수능은 치면 칠수록 노하우가 쌓여요.
그러니까 현역 때는 좀 시험을 못 치거나 이러면은 바로 흔들리거든요. 근데 재수나 삼수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익숙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도 멘탈을 잡기가 좀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재수생들이 뭐 현역들보다는 훨씬 좋은 수능 등급과 성적을 좀 가져가는 추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들, 특히 의지한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수생의 비율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시를 대비하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행도 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이제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함으로 승부를 할 수 있지만 수능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고력을 좀 요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수생들은 사실 이제 뭐 휴학을 하거나 하면은 재수 종합반을 등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수능 경쟁력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현재 전과목 1등급, 즉 1.00 정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약 0.3%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되는 인원들이 이제 전과목 1등급을 받는다. 뭐 1,300 내지는 한 1,500?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24학년도 수시 누계, 그리고 2025학년도 수시 누계를 갖다 한번 보시죠. 자, 의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수시에서 거의 한 2,00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의치, 한약수를 다 합쳤을 때 전반적으로 수시에서는 한 4,000명 정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네, 숫자가 조금 이상하네요. 요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맨 밑에 수시 누계, 요거는 좀 제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에서 의치, 한약수 같은 경우에 뭐 수의대까지 포함을 하면은 대략 한 4,088명. 요 정도 선발을 했었죠. 2024학년도 때. 자, 근데 2025학년도 되면은 5,351명으로 1,000명 가까이 증가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의대 비중이 상당히 많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최상위권에 있는 학과가 인원이 증가가 되면서 최상위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겼다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만약 3,000명 선을 잡으면은요, 이게 수시에서 의대, 치대 넘어가고요, 그냥 한의대까지 넘어가서 약대나 수의대 일부를 먹고 들어갑니다. 3,000명이면은. 자,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2025학년도 수시 인원이 의대 같은 경우에 3,118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원이면은 작년 커트라인을 갖다가 서울대로 쭉 나열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한의대 커트라인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 요건이나 아니면 뭐 학생부가 얼마나 충실하냐, 그리고 뭐 교과 내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요소에 따라서 합불이 나눠지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의대 같은 경우에 1.3 내외 내지는 이내 정도로 잡고 치대가 1.5, 그 다음에 한의대가 1.8, 요 정도로 잡았을 때 지금 의대가 거의 치대와 한의대 수준으로 커트라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숫자로 딱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의대가 예전에는 1.3 정도를 갖다가 가지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1.8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도 의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시를 노리는 재수생들이 유입이 되면서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수능 최저가 달성이 안 되면은 이거는 지원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아예 추합이고 뭐고 이런 것도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탈락인 거예요. 그런 경우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내신에 대한 합격 커트라인은 상당히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할 거냐? 적어도 한의대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실질적으로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학교들은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첨단학과도 증원이 돼서 물리학과 베이스로 이제 학생부를 구축한 학생들은 그쪽으로 휩쓸려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나 화학 그리고 물리학을 융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대를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상위권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의 어떤 공학계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등급대가 매우 좀 유력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컷 자체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좀 여유를 두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나와도 지원해봄직한 내용물들이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학생들은 뭐 3월 모평이 얼마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3월 모평 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학생들만 경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재수생들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커집니다. 예, 그리고 재수생들은 수능만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맘먹고 의대 가겠다라고 해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은 지금 수능 최저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의대를 가는데 가장 유리한 계층이 어떤 그룹들이냐라고 봤을 때 1.5에서 1.7 사이의 내신을 가진 지방 고등학교 출신의 서영고 공대 재학생들이 가장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1.5에서 1.7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서영고 공대 정도 붙어서 갈 수 있습니다. 뭐 진로 활동이나 비교과 뭐 허다하죠. 그 정도의 내신은.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휴학 때려버리고 그냥 어차피 자취방이나 뭐 있겠다. 뭐 재수 종합반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하든가 아니면 뭐 기숙을 하든가 이러기도 상당히 용이하죠. 그렇게 해서 수능 체제를 쫙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늘어난 전형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의대들의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면은 지방에 있는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1.5에서 1.7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의대 수준까지 커트라인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수능 최저만 달성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7 정도 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마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가 좀 비상일 겁니다. 아마 결석자 수 또는 휴학생 수가 되게 많지 않을까. 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인원상으로 볼 때도 충분히 지금 커트라인의 하락이 뭐 불보듯이 뻔한 그런 부분이고 이런 어떤 커트라인의 하락이 되게 급속하게 이루어질 학교들은 지역인재 전형의 인원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이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학교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너무 높은 학교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3합 4를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1.0, 내신 1.0대 극초반을 만들려면은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용으로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수능을 갖다가 뭐 3합 4를 맞춘다. 1등급이 2개가 필수적으로 나오고 2등급 하나를 끼고 갈 정도의 실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능력자들이 사실 지방에서 그렇게까지 만들어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를 다니던 내신이 1.5에서 1.7 사이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지금 가장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얘네들 무서우니까 조심하시라는 제 학생들은 그런 당부사항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의예과 입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5대 의료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5대 의료원 중에서 지방으로 분류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대와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가 이제 서울에 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경기도에 있는 그 캠퍼스 있죠. 그래서 자연 캠퍼스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제 인원이 배분이 돼서 40명짜리의 미니 의대가 80명까지 더 충원이 돼서 120명짜리 의대가 됐습니다. 자, 울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울산대는 되게 많이 인원이 는 게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자, 5배수 선발을 해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서류 80에 면접 20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5배수 이상의 선발 배수를 가진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신을 갖다 좀 무력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2배수 내지 3배수거든요. 그래서 1단계를 통과했을 때 상당히 좀 유리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1단계 서류가 이제 5배수로 선발을 하면은요, 대략적으로 뭐 면접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면은 유리하지만 면접 경쟁력이 없는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대나 뭐 이런 전형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1차 패스하기는 좀 쉽다.
비교적. 그러나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탐구형에서 대대적인 인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서류 5배수로 1단계를 선발을 하고 면접으로 뽑습니다. 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거 5대 의료원 안에 들어가면서도 뭐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도 수능 최저가 없죠. 그리고 뭐 나머지 학교들은 뭐 기회균형이나 이런 전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료원 중에서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2개 있죠. 서울대 일반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탐구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서울 의대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지금 뭐 한양대나 중앙대, 이화여대, 고려대 뭐 이렇게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의대들이 상당히 많고 학생부 종합 비중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에 뭐 추천형을 제외하고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학생부 종합 평가 100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사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예측하기 힘든 게 서울의대 합격한 학생이 다른 데 다 어느 정도 합격을 하고 한 군데 딱 떨어지면은 그게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건지 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다. 입시권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 융합형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요. 특히 이제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으로 면접이 없다. 과거에는 이제 면접이 있었죠. 근데 면접이 폐지가 되면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한다. 일괄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화여대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으면서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미래인재도 본래 면접이 있었으나 서류 100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우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려대가 뭐 좋은 학교이고 의대이기는 하지만 5대 의료원에 포함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서의 4합 5 정도의 수능 최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가 본래 좀 수능 최저가 되게 비교적 높은 편이죠. 학종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를 높게 보고요. 그래서 사실상 1점대 후반 내지 2등급이 무난하게 올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서울 전형 중에서 내신이 안 좋지만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는 그런 경우. 근데 재학생들이 이거 4, 5를 맞추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수능 최저에 대한 달성 확률을 갖다 명확하게 좀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없죠. 1단계에서 5배수 선발, 3배수 선발을 하고요. 서류 70, 면접 30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인천권인데요. 경기 인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인하대 같은 경우에 인천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인천에 이제 분위기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인천이 내신 경쟁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잘 안 나오는 편이죠. 전국 시도나 광역 시도 중에서 아마 수능 평균 점수 뭐 이렇게 치면은 아마 인천 쪽이 가장 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신 경쟁이 상당히 좀 큰 편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계 1위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하대 교과 같은 경우에 지금 17명의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수 영탐 세계 1등급이 나와야 되고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최저가. 그러니까 3합 4도 아니고 세 개 모두 1등급이면은요, 이게 최저치고는 상당히 좀 높은 최저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교과, 지역균형, 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계속 충원 인원이 많이 돌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동일하게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인하대는 좀 보험 성격으로 넣을 가능성이 높고요. 인서울 주요 의대를 갖다가 쓸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이제 이거는 비교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인하대 미래인재 학종 비율도 상당히 좀 많이 높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6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도 기준도 없죠. 그러면 이건 내신 경쟁이 상당히 좀 많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방대 중에서도 학종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내신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비교과 역량이 되게 뛰어난 경우에는 선발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에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0명의 인원이 증원이 됐고요. 수능 최저는 의대 최저 중에서는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높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4합 6이면 1등급 2개, 2등급 2개. 이 정도면 4합 6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커트라인에 대한 급격한 하락 이라기보다는 평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왜냐? 4합 6이라고 하는 최저 자체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해봄직한 최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한 커트라인 하락을 가지고 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 지금 논술을 신설하면서 이제 의대에서 논술 전형을 이제 신설을 해서 지금 뽑고 있죠.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3개 각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높은 수능 최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논술에 대한 실력보다는 수능 최저를 달성했냐 달성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써봄직한 그런 전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권인데요. 이게 지역으로 가면은 대표적인 어떤 지역에 있는 자사고, 좀 특징적인 학교들, 이런 학교들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자사고가 민사가 있죠. 민사 상당히 내신 경쟁도 되게 치열한 학교고요. 비교과나 이런 진로 활동들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성적 수준이나 어떤 학업 성취도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좀 지방의 색채가 상당히 강하기는 하지만 학종에 대한 플렉서블함이 상당히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내가 가면 갈수록 교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학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그런 지역의 특징을 좀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림대 같은 경우에도 직원 인원이 되게 많이 일어난 데가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전형 여기가 되게 큰 인원 증가가 있었죠. 21명에서 43명까지 43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자,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원인재 종합전형에서 9명의 인원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도 학종 지역인재 전형이 20명 어떻게 보면 신설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패턴 자체가 이제 교과 중심으로 뽑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도 학종을 좀 신경 쓰는 반면에 가톨릭 관동대는 그래도 교과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하는 편이다. 그래서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 37명으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북 지역인데요. 충북 지역의 특징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 최저와 교과 중심의 전형들이 상당히 좀 들어가 있는 지역 특색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이제 뭐 비교과나 진로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인서울 의대를 좀 쓴다기보다는 좀 지방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상당히 좀 강하고 교과 중심으로 좀 지원을 하는 성향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보면은 지금 뭐 3합 5나 충북대 같은 데 3합 5 그리고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은 3합 4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는 조금 낮춰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전국에서 넣을 수 있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좀 높이는 그런 어떤 전형 설계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수능 최저가 높은 편입니다. 3합 4 정도의 어떤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대 치고는 상당히 좀 높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뭐 급작스럽게 인원이 좀 많이 증가한 그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 하락을 좀 맛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충청권 지역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의대를 가기가 상당히 좀 지역 학교에서는 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지금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설계가 되면서 26명으로 2025학년도부터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3합 5 또는 3합 6 그리고 뭐 지역인재 일반이나 교과 일반 같은 경우에는 3합 4 정도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17명으로 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수능 최저 3합 4인데 17명이 늘어났고 이러면은 상당히 이거 내신 커트라인의 하락을
좀 피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충남 지역 또 내려가서요. 뭐 순천향대라든지 뭐 단대, 건양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 뭐 특징적인 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서류 100%가 꽤 많습니다. 종합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특히 지역인재 이제 종합 같은 경우에는 증원 인원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순천향대는 제가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순천향대가 좀 퍼센티지가 튑니다.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 정시 100분이 평균을 하면은요 100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보실 때 약간 착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보정해서 보면은 제 100분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입학 전형을 다시 한번 보시고 가중치까지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셔 보셔야 좀 정확한 커트라인이나 100분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대 종합, 뭐 CKU 인재 면접형 전형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건양대나 제주대 같은 경우에 삼합5, 삼합4, 특히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상당히 최저가 낮습니다. 삼합7, 삼합6 뭐 이런 수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내신에 대한 경쟁 자체가 매우 치열하다. 그러니까 내신이 1점대 극초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북하고 전남 쪽인데 이게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전북은 전북끼리 전형이 좀 따로 있고요. 전남은 호남 전체 이런 식으로 뭐 전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상고가 있죠. 상상고를 타겟팅한 전북 전형, 지역인재 2 전형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2 전북 전형을 10명 정도 증원을 시켰고요. 이제 원광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인재 전북권의 교과라든지 또는 종합을 조금씩 넓힌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북하고 원광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인원 증원을 많이 했고요. 전남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 인재에서 인원수를 상당히 좀 많이 늘려서 2025학년도에는 102명의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남 지역의 특징은요. 수능 최저가 그렇게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수능 최저는 되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커트라인, 학생부 내신에 대한 커트라인은 상당히 좀 높은 편으로 1점대 초반 내지는 1점대 극초반을 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세가 역전됐어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인구 대비했을 때 상당히 부울경 지역이 의대 가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지방대 중심으로 해서 40명짜리 미니 의대들이 120명까지 늘어나면서 전세가 좀 역전이 됐습니다. 오히려 강원도가 훨씬 더 좀 인구 대비 의대를 들어가기 쉬워진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있죠. 자, 부산대 같은 경우에 뭐 삼합4 정도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역치고는 상당히 좀 세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국립대고요. 그래도 국립대 뭐 지방에는 지방 거점에 있는 국립대 중에서는 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충분히 학생들도 감안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부산하고 호남, 그러니까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그렇게 큰 대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감안을 해서 의대나 치대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준비를 해서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추고 이제 지역 인재 학종을 지원하는 경우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네임밸류 또는 학생들의 선호도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수능 최저가 높고 인원수가 많이 증가됐다라고 꼽을 수 있는 학교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입니다. 고신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5명이었는데 증원이 25명이 되면서 지금 2025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단계 교과 같은 게 10배수 선발을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10배수 선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많은 인원을 일차에서 선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일단 1차에서 10배수를 선발을 해놔야, 그러니까 1차 선발이 있는 경우에는 1차 선발 대상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를 이제 선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도 있고 1차 선발 만약에 교과 100이고 인원수가 이러면은 이제 뭐 내신 좋고 수능 최저 나오는 애들은 인서울 의대나 좀 더 높은 의대와 중복 합격이 돼서 도망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런 경우인데 지금 고신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 인원수도 증가됐죠. 그 다음에 삼합사면은 상당히 수능 최저 중에서 뭐 호남에 비하면은 월등히 높은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삼합사 거기다가 재수생들이 밀고 들어와서 재학생들 중에서 삼합사를 몇 명이나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감안을 해본다면 고신대 지역인재 교과 전형은 내신이 상당한 폭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형에 대한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 컷이 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원하는 학생 본인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생도 본인도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어차피 다른 사람도 못 맞추고 나도 못 맞추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 최저를 전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내신 하락은 괜찮지만 일단은 가장 큰 크리티컬한 내용은 수능 최저를 달성하는 거다.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특징은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교과, 종합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뽑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수능 만점자도 한 번씩 나오고요.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능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수능 최저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여기 보시면은 뭐 경북대 같은 경우에 3합4 쭉 깔려 있죠. 그리고 경북대, 동국대 이제 경기 캠퍼스 같은 경우에 지금 3합4 라인으로 쭉 깔아놨습니다. 자, 그만큼 대구 경북 지역은 상당히 수능에 대한 그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최저를 설정을 해도 충분히 학생들이 소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3합4면은 수능 최저는 상당히 센 편인데 과연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수능을 잘 쳐서 이런 최저들을 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맞출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영남대, 계명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여전히 3합4 뭐 지방에 있는 학교치고는 상당히 좀 최저가 높은 편이고, 심지어는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7배수를 뽑기도 하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수능 최저가 4합5입니다. 4합5면 아까 보셨죠? 고대 물론 이제 과탐 2개니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4합5라고 하는 이 등급이 상당히 좀 낮은 등급은 절대 아니거든요. 1등급이 3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2등급 하나 정도 허용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 4합5 수준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정시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좀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최저 등급이기 때문에 과연 4합5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대박 나면은 진짜 수능 대박이 날 수도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교과 출결 뭐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넣어버리면 프리패스로 그냥 합격증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애들이 과연 이걸 좀 넣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에 대한 내용이 높기 때문에 이 달성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부산대, 고신대, 동아대 했었고요. 자,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개 각 2등급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대 최저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없지. 4개 각 2등급이면은 사실 의대 최저로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치대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의대 커트라인이 하락하면서 이제 치대도 커트라인 하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전에 한의대선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사실 치대 같은 경우에 뭐 1학년 때부터 치대를 갖다가 노리고 학생부를 이제 진로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을 보강을 한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치대는 매니아들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의대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치대가 훨씬 더 의대보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의대보다 치대에 더 쏠릴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사실 선호도를 갖다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뭐 의대, 치대, 뭐 한의대, 뭐 수의대, 약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화를 시키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치대의 매니아들이 좀 존재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원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치대에 이제 주저앉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전의 데이터가 뭐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워낙 변화가 좀 심하고 뭐 작년부터도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또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요 3합4 상당히 좀 치대치고도 상당히 높은 치대는 대략적으로 뭐 3합5나 3합6 정도의 어떤 최저가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들 입장에서 딱 보면은 뭐 3합4나 3합5, 3합6만 돼도 이제 의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1.3에서 1.5까지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치대를 지원하는데 3합4 정도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큰 수능 최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원 원주대 3합6 그러니까 상당히 좀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제 커트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3합4 수능 최저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뭐 지역 인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활용해서 애들이 의대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커트라인 하락을 좀 피할 수 없는 치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에도 3합5, 3합6. 여기는 본래 의대 자체도 상당히 좀 커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수능 최저가. 그랬고, 교과 100. 그러니까 교과 내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호남 지역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신 커트라인이 상당히 좀 뭐 여전히 상당히 1점대 극초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인원이 증원됐다고 해서 크게 막 내신 커트라인이 하락이 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런 여파로 조금 뭐 좀 0점 몇 정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은 유지를 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대 같은 경우 3합5인데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예전 같은 경우 3합5 정도면 뭐 적절하다. 내신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커트라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3합4, 3합5 거기다 3합6 뭐 2등급 4개 뭐 이런 수준에서 지금 3합5는 상당히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대 같은 경우에 3합5 정도의 수능 커트가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고 보편적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대도 그랬듯이 상당히 최저가 좀 높은 편입니다. 3합4. 치대가 3합4면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 인원수가 물론 많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3합4 정도로 치의학과가 지금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커트라인 하락이 꽤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뭐 경희대 치대 같은 경우에 3합4 지역 균형은 그렇고요. 네오르네상스는 역시나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반 전형에서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죠.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형, 활동 수형, 기획균 등 그 다음에 논술 전형 등등이 있는데 추천형하고 활동 수형은 지금 자, 국수 중에 한 개 포함해서 2개 1등급 그리고 영어가 3등급 정도로 상당히 좀 최저는 있는 편이다. 자, 근데 연대치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 뭐 서울대치대도 좋기는 하지만 연대치대도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 급격한 커트라인 하락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점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내신 컷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충청권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3합 5 정도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 지역 아까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합 6 정도의 수준에서 최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뭐 그렇게 수능 최저가 높진 않지만, 그리고 뭐 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치고도 뭐 3합 6 정도면은 상당히 좀 해봄직하죠. 그러니까 1등급이 끼어 있느냐, 끼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1등급은 4%, 상당히 좀 빠듯한 수준인데 2등급이면은 이게 11%까지 좀 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터울이 생각보다 되게 크기 때문에 1등급을 하나 꼭 넣어야 되느냐, 3합 5와 3합 6의 차이는 상당히 좀 크다. 대상 인원이 확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합 6 정도면은 내신 컷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의학과입니다. 지금 의대하고 치대까지는 그래도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과기는 한데 제가 한의대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드라마의 영향이 상당히 컸죠. 뭐 허준 드라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희대 한의대가 서울대 의대를 위협할 정도로 커트라인이 막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지금 한의대가 상당히 좀 많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금 뭐 의대가 한의대 수준까지 컷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서영고 공대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더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높다. 3합 4 정도가 나온다. 이러면 정말 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대 지역 인재 교과 전형에 3합 4다. 이러면은 내신이 거의 한 2등급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강원도의 이제 상지대. 여기도 이제 교과 전형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3합 4로 지금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집 요강을 수정을 하면서 사실 저는 뭐 한의대나 치대나 뭐 이런 쪽은 수능 최저를 조금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의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내신 컷 자체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수능 최저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일단은 진행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신 커트라인은 이제 수능 최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등락이 왔다 갔다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 한의대, 뭐 대구 지역 아시죠? 수능 최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역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4, 3합 5. 3합 4가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좀 대거 이동을 하게 되면서 커트라인이 훅훅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북에 있는 동국대, 경주에 있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한의대 치고는 살짝 높은 수능 최저 3합 5 정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2개 각 1등급. 그래서 상당히 보면은 지금 한의대가 수능 최저가 좀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비교적 뭐 3합 5, 3합 6, 뭐 3합 6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데 3합 5 상당히 좀 아리까리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대 한의대 이제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100으로 해서 8배수 선발을 하기 때문에 배수 선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 선발은 상당히 좀 많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3합 5 수능 최저를 맞추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좀 널널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요소들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 한의대는 뭐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도 경희대 한의대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3합 4 수준에서 뭐 교과 전형을 진행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뭐 있지는 않다. 워낙에 한의대 중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학교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전북 지역의 이제 우석대, 원광대 같은 경우에 한의대가 뭐 3합 5 수준, 3합 6 수준이기 때문에 평이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전남에 있는 동신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명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뭐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수시를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수능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 나오는 대로 그때서야 이제 학과를 준비하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전형 자체가 물론 이제 가중치가 매겨지고 이렇기는 하지만 뭐 이 과목 점수를 갖다 내가 덜 잘 치고 싶어서 잘 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일단은 총점 기준으로 최대한 올릴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시는 결국 이제 컨설팅에 따라서 이제 결과 학과가 많이 바뀝니다. 자, 근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르죠.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지금 정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이제 학생부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이수를 했느냐, 그리고 세특에 어떤 부분들이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만큼 미리미리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학년 때부터 이제 진로를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치대를 갖다 처음부터 이제 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의대 쪽으로 계속 할 것이냐, 하다가 좀 더 고민을 하다가 할 것이냐, 그리고 과목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만큼 입시에서는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고요. 뭐 지금 당장에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다가 이제 정이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획 있는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뭐 의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과를 지원하는 분들이 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산소호흡기를 뗄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면은요, 사실 대비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수시 준비는 상당히 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좀 나빴다가 이런 등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3년간 학교 생활을 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신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수행평가를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전쟁 준비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승리하는 군대는 승리를 먼저 확보한 후에 전쟁에 임한다. 수시를 접근하는 가장 좋은 얘기가 아닐까 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한번 명언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지금 뭐 올해 입시를 치는 학생들 지금 뭐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뭐 학생부 마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셔서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